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금 이제 물러났는데 곧 검찰에 소환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때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이 상당히 나빠져서 못하겠다고 사표를 냈는데 사표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거 민주당에서 당신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가 했다가 내가 욕먹으면 어떻게 문재인 정권에 욕먹으면 어떻게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거기서 보도가 되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국회에서 거짓말한 혐의로 지금 소환을 받는 거죠. 소환이 되는 거죠. 예. 예. 지금 이제 정확하게 김명수 예. 워딩은 뭐냐? 네. 이 작은 이제 2020년 5월 22일인가 그래요. 네. 2020년 2020년. 5월 말쯤 돼요. 예. 그때 임성 근. 이룰성 뿌리건. 예. 임성근. 예. 이분이 예. 건강에 문제는 데 그 사표를 제출하니까 면담을 하잖아요. 야. 근데 이 사람이 오죽하게 대법원장하고 면담을 오죽하면 녹음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어요. 워낙 김명수가 거짓말의 명수잖아. 거짓말. 맞아. 거짓말의 명수잖아. 거짓말의 명수. 평소에 김명수. 워낙 거짓말을 잘하니까. 거짓말의 명수. 이게 또 김명수. 거짓말 할 거다. 이래서 아마 녹음을 한 거예요. 이게 나하고 이야기 해놓고 나중에 막 바꿀 거다. 예. 근데 정확하게 워딩 녹음한 걸 보니 예. 민주당이 국회에서 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또 민주당도 요게 민주당이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정확히는 문재인에게 무슨 얘기를 듣겠냐 이게 여기지. 예. 이런 건 이제 말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적이 있냐면야 국회에서 이제 공문을 보낸 거죠. 국회 공문을 예. 김명수가 예. 뭐라고 했냐.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면담한 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국회에서 말을 한 게 아니고 공문으로. 그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그러니까 작성하면 5년이야. 예. 행사까지 하면 2개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회 정언 및 감청법이 아니네요. 예.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죄. 행사까지. 그다음에 수리를 계속 안 한 거는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까지. 이런 걸로 이제 고소가 됐고 여기 핵심 정인이 법원행정처 가면 이제 처장과 차장 있잖아요. 예. 처장은 이제 대법관이 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그렇죠. 제일 높은 사법행정의 예. 제일 높은 자리인데 대법관이 겸직해요. 예. 근데 그 밑에 실무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있죠. 이 사람이 다 하거든. 예. 김인겸 김인겸. 차장. 그때 소환됐어. 이분이 서울 고법에 부장할 때 예. 처음에 소환해라 했더니 안 갔잖아. 맞아요. 그 전에 가정법원장 할 때 서면 조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소환했는데 안 가니까 피의자로 전환돼버렸지. 피의자가 안 가면 끌려가잖아. 그래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소환 조사 끝났습니다. 김인겸 이분들에게 면담을 했고 이분이 국회 답변서 허위 공문서 작성한 실무자입니다. 물론 이 김명수가 결재했겠지. 네, 그렇죠. 그래서 둘 다 피의자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검찰이 중앙지검의 형사 1부예요. 네. 형사 1부. 형사 1부. 예. 일부에서 이준석 거 들고 있는. 서종의 법대로 1부에서 잠깐 언급한 형사 1부. 참고로 재미있는 게 검찰들은 신속하게 수사해서 빨리 기소하는 게 일 잘하죠. 예. 근데 이 중앙지검의 형사 1부는 뭘 잘해야 되느냐.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을 잘 판단해가 욕 안 얻어먹고 시간 끌어주는 거. 이게 잘한다고 평가받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셔도 돼요? 그거는 모든 법조인이 그렇다더니까.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는 제 문제라 봐요. 그래서 이준석 사건도 그거 있잖아. 그래서 지금 계속 시간 끌고 있잖아. 이준석 사건을. 정치 판단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있잖아. 이게 또 서울의 소리 말도 안 되는 고발했잖아. 이것도 형사 일부로 가 있는 거야. 또 끌다가 이제 각하되겠지. 그 다음에 김명수도 그거 가 있어. 이게 이거는 좀 안 좋은 관행 같긴 한데 저는 법대로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법대로 해야 되니까. 오케이. 우리 법대로. 맞습니다. 예. 근데 형사 일부에 보면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 다 그 모여 있어. 부장이 정치관 가 있어야 돼. 그렇겠네.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도 그거 있거든. 그걸로 갔네요. 아마 이제 김명수 측에서는 야 대법원장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또 조사받으러 포토라인 가냐. 그냥 서면으로 답하면 안 되느냐. 이랬더니 검찰에서 안 됩니다. 사건이 중대하고 워낙에 또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잖아. 그렇죠. 참고인도 있고 그렇죠. 피해자가 김인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어볼 게 많다. 직접 검찰이 출석해라.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출석했잖아. 그러니까 예. 두 대법원장이 연속 출석한 건 우리나라 헌정사 처음이죠. 어쩌면 그래서 참- 이제 채널A에서 단독으로 소환 조사 이게 보도가 뜬 겁니다 어제. 참, 전현직, 그러니까 그 전직 두 사람이 줄줄이 이제 소환되는 상황인데 이 대법원장의 좀 건의도 좀 다시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대법원장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로 출범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지금 개혁 작업을 그러니까 원상 회복시키는 거죠. 김명수가 이 헝클어놓은 것을. 하나는 법원장 추천제를 폐지를 하고 신속 재판을 해야 된다. 이게 두 가지가 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법원장 추천제 같은 경우는 법관들이 판사들이 이 재판을 막 지연을 시켜도 법원장이 뭐라고 꾸짖지를 못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 자기를 이렇게 투표를 한 사람들이니까 자, 그걸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추진이 되면은 뭐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 이제 김명수 들어서요. 예. 장기 미제가 이제 민사가 3배나 늘었어요. 예, 예, 예. 형사도 이제 2배나 늘었죠. 예.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예. 이게 뭐 여러 원인이 있지만 중요한 게 사건 전체 수가 줄었어요. 안 늘었어요. 근데도 이게 재판만 지연되고 있잖아.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 이제 판사들이 관행이 있어요. 일주일에 3건 이상 안 쓰기 관행. 그러니까 저 웰빙 생활, 그러니까 워라벨이죠. 워라벨. 일주일에 3건 이상 쓰지 말자. 근데 이 판결문이 뭐 전부 이재명 판결처럼 뭐 150장, 200장 이게 아니잖아. 대부분은 그냥 복사에 갖다 붙이면 되는 간단한 사건이 많죠. 그렇죠. AI가 써도 돼. 그러니까 3건 중에 어려운 게 없잖아. 일 안 하는 거죠. 이게 법원장 추천제의 저는 후유증이라 봐요. 법원장 추천하면요. 누가 되느냐. 똘똘 뭉친 소수가 지배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법 연구회가 20% 되거든요. 전체 법관 중에 한 3,300명이다. 네. 그 중에 20% 정도가 우리법 연구회야. 근데 그 똘똘 뭉치면 법원장 추천할 때 됩니다. 그렇죠. 왜 나머지는 흩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 법원장이 판사보고 재판 빨리 하라고 혼내거나 뭐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하잖아. 이걸 이제 좀 개혁해보자. 이런 이제 그 논의를 하고 앞으로 이게 그 신속 재판 이게 왜 중요하냐면 OECD 통계도 있어요. 재판이 10% 지연되면 사법 신뢰가 2% 추락한다. 아이고. 그러니까 재판이 2배 늘어나면 네. 사법 신뢰가 20%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제도 개선도 해야 되고 이렇게 신속 재판되면 가장 피해보는 게 옛날에 재판 지연해가지고 임기 다 채운 사람들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송철호 건에 3년 10개월, 그렇지. 조국이 뭐 3년 뭐 몇 달, 윤미향이 2년 얼마, 뭐 윤미향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전부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원장 추천제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제가 지금 편집국장 언론사에서 있잖아요. 네. 편집국장을 직선제를 하던 한참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몇 군데는 하는데. 그런데 직선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편집국장이 기자들을 그러니까 부장이 다음에 편집국장이 될 부장이 자기 부원 기자들을 뭐 속된 말로 조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유권자예요, 유권자. 자기 밑에 기자가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 난장판을 만들어도 그 세게 뭐라고 나무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재판장 추천제가 어떻게 법원장 추천제가 비슷한 것 같네요. 자, 근데 이재명 이제 재판도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가장 관심은 뭐 여러 가지 재판이 있을 거가 있는데 관심은 위정교사. 그게 이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기소가 돼서 준비기일이 끝나고 12월 다음 달 8일인가요? 8일인가 그 첫 번째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 주 3일 재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대장동 가지고 주 1.5회 그 다음에 선거법이 0.5회 그렇게 됐잖아요. 월요일하고 금요일 화요일하고 금요일. 근데 이번에 이게 월요일 되면은 주 3일 재판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당무를 보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낙연도 이걸 파고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주 3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도 이게 제가 주 5회 재판도 해봤습니다. 변호사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 5회 하면서 제가 방송 출연도 엄청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어떠냐?
재판하러 가면 예. 보통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 아, 재판이? 예, 예. 예, 예.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 잠깐 하고도 방송이 되죠. 근데 이재명 재판은요. 가면 거의 하루 종일 되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이지. 예. 이거는 하루에 재판 10개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하루 아침부터 10시부터 저녁까지야. 예, 예. 이게 첫째, 그러면 3일은 무조건 아무것도 못 해. 그렇잖아요. 다른 남아있는 3일은. 3일은. 그러니까 지금 재판 받는 날 3일은. 예. 근데 또 중요한 게 그 이재명 재판은 전부 정의신문이죠. 예.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정의신문이 그래 많지 않거든요, 변호사들이. 어. 그러면 이 정의신문은 그 전날 정의신문상을 몇백 장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지. 아. 그럼 이게 만들려면 변호사가 지 맘대로 만들 수 있냐고. 피고인하고 상의해야지. 상의를 해야지. 상의를 해야지. 재판 준비하는데 하루네,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 4회 재판할 때 예. 유영아 변호사가 아니 박 대통령 면회하기 힘들다. 재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주 4회가 뭐냐. 맞아. 한 번만 줄이달라 이래도 안 줄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 3회가 피크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일주일 내내 나머지 3일은 재판 준비. 그다음에 나머지 3일은 재판 출석. 이러고 이게 언제 당문을 봅니까?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 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낙연도 지금 계속 그, 민주당 당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상태로는 총선을 못 치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리고 또 아직도 남은 거 있잖아요. 대북선거. 이것도 영장 재청구 안 하고 기소하면 이제 주 4일 되죠. 그 다음에 그 법인카드. 이 기소하면 주 5일.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재판 없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자, 그 상황에서 유정교사, 아마 저는 이 유정교사에서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만 넣으면은 이재명 손절론이 당 안에서 일어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은 어차피 2심하고 대법원 거치면은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손절론이 일 걸로 보는데, 지금 1심 판결 총수전에 나올까요? 지금 이 판결이 최근에 백현동과 분리가 됐고 다시 분리가 된 상황에서 이재명 그러니까는 그 김진성 씨 판결은 빨리 해주겠다. 그런데 김진성 판결할 때 이재명도 같이 판결을 할지 아니 이재명 더 끌지 이 부분은 좀 불명확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김진성하고 이제 이재명이가 공범 관계잖아요. 공범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재판 심리는 분리해서 종결할 수가 있어요. 아, 종결은. 근데 선고는 같이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아, 같이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차, 2차 두 번 준비 절차 했잖아요. 예. 그 김진성의 그 변호인, 공동 변호인 중에 한 명이 배성희 변호사입니다. 예. 배성희 변호사가 이제 그 1월 8일 첫 공파이죠. 네. 그날 자백을 하는 거예요. 1월 8일 김진성 씨는 위정 인정한다. 자백하면요. 바로 이제 간이 공판에 해부하면 증거조사는 마음대로 판사가 서류 보고 하는 거예요. 간이 공판. 예, 간단하게 한다는 저번에 거죠.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김진성 씨는 아마 그날 종결할 겁니다. 종결. 그리고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만 이제 심리를 계속 하는 거죠. 선고를 먼저 할 수는 없어요. 아주 부득이한 경우 아니고는 공범자 간의 선고를 분리할 수는 없어요. 분리하면 이제 그 판결문이 두 개가 되면 미리 판결을 보게 되잖아. 판결이 누설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록도 또 복사해가지고 몇천 쪽을 따로 보관해야 됩니다. 그렇지. 엄청나게 번거롭고 그보다는 미리 판결이 누설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 종결해놓고도 기다리는 거예요. 선고는 이재명과 김진성이 같이 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검찰 쪽에 정인이 둘이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이제 김진성하고 최철호 PD, KBS 최철호 PD 두 명만 정인신문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길어봤자 이재명 두 번 하거나 하루에 2명 해도 돼요. 다 자백하니까. 물을 게 없잖아. 한 번만 더 해도 돼. 정의는 하루에 2명 하거든요. 그럼 한 번만 해도 끝나잖아. 근데 문제는 이재명 측에서 아직까지 입장을 안 밝히는 거예요. 정의를 몇 명 신청할지. 그리고 변호사 교체 작전 들어갔습니다. 또? 그거 잘하는 이성엽 변호사 다 알거든. 이성엽 변호사 사퇴하고. 맞아. 변호사 바뀌어서 났다고. 사퇴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딱 들어가. 판사님. 나 이제 들어가 기록 하나도 몰라요. 맞아. 시간 좀 주세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1월 8일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이제 막 고도의 재판 지형 1단계 들어간 거예요.
변호사 교체. 예. 근데 끝까지 판사가 이제 그 이재명 측이 정인 신청을 1월 8일까지 하라 했거든. 근데 신청할 정인이 없어요. 정인이 없죠. 이미 검사 사칭 사건은 대법원까지 끝났잖아. 그렇죠. 거기 쓸데없는 뭐 정지상의를 부를 겁니까? 유동규를 부를 겁니까? 아무 관계 없잖아. 예. 죽은 김병량이를 부를 거냐고. 정인이 저는요 판사가 정인을 쓸데없는 사람 신청하면 정인 채택 안 해주고 기각하면 돼요. 아, 예. 그러면 재판 한 번이면 끝납니다. 이게 원칙이죠. 아마 이제 이재명 측에서 1월 8일까지 어떤 방법으로 시간을 끌까? 예. 처음에 정인을 많이 신청할 거예요. 근데 기각하면 곧 종결되는데, 근데 저희 변호사들끼리 어제 구자룡 변호사하고 제가 방송하면서 했는데, 야, 이놈이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최악의 마지막 무기가 있잖아. 뭐죠? 판사 기피 신청. 아. 이것까지 할까? 이하영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예. 김동연이가 간첩들이 주로 많이 한다며요. 그러니까요. 예. 김동연이가 운동권 출신의 좌파라가 내한테 고마움 보이고 김동연이가 대장동 위례 FC 다 들고 있잖아. 근데 김동연을 기피 신청하면 못하네. 메인 재판이 불리하잖아. 대장동 위례 FC 메인 재판이 김동연이가 하거든. 같은 판사잖아.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재명 측이 위정교사 분리 선고를 막기 위해서 마지막에 판사 기피 신청 카드를 쓸까 안 쓸까. 근데 구자룡 변호사하고 저하고 결론은 이재명이 쓴다. 이놈은 왜? 김동연이가 1년 더 있어도 이재명이는 대장동 위례는 3, 4년 끊는 게 목표잖아. 그렇죠. 어차피 김동연이도 떠난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위정교사 막아야 되잖아. 이번 당장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김동연 판사 이해해 주겠지 뭐. 왜? 자기 편이니까. 어차피 1년 더 지나면 가거든. 그래도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저는 최악의 경우는 기피 신청해버리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총선 오거든요. 예.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워낙 기상천외한, 야, 우리 편 운동권 판사인데 기피 신청 안 하면 선고가 될 거니 기피 신청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게 고민 중인데 저는 하지 않을까? 기피 신청하면 일단 무조건 한 몇 개월 끌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하영 보니까 그렇던데. 지금 이화영에 대해서요. 제가 지금 이제 대법관을 이제 알 거예요. 지금 1심에 9일 만에 기각했죠? 예. 그 다음에 2심도 8일 만에 했죠? 그런데 대법원에 11월 27일 나갔어요. 11월 27일. 오늘 12월 16일이죠. 20일이 넘도록 대법원의 판사가 들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조속하게 결정해달라. 의견서를 냈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그런데도 안 해. 제가 이제 부탁해놨습니다. 뭐라고? 그 판사 누군지 난 이름 제가 알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부터 그 판사 깔 겁니다. 이 좌파 판사 누가 20일 끌고 있냐 이름 제가 부탁해놨거든요. 이제 금방 알아요. 금방. 따라서 저는 이 대법원 판사 누군지 반드시 저는 방송에서 그 판사를 비판할 겁니다. 왜 20일 동안 들고 있냐? 신진우 부장 판사 저희 김만배하고 최용길 의장 제가 종결하고 왔거든요. 저번 주에 종결했어요. 근데 이화영 것도 종결하고 이제 선고하고 떠나려는데 대법원을 들고 있잖아. 저는 여기 빨리 대법원을 결정해 준다는 이래 봅니다. 그렇죠. 이하영 건은 이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하영 따라서 기피 신청 카드가 하나 남아 있네. 그러니까. 야, 이거는 그러면은 김동현이 맡고 있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백현동, 대장동 다 맡고 있는데 그거는 기피되는 게 아니죠. 요것만 기피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동현이가 재판할 것 같으면 겁이 나가 기피 신청 못하지. 그렇지. 근데 그거는 대선 이후로 3, 4년 뒤인데 김동현이가 3, 4년 있진 않잖아. 당장 급한 불부터. 그러면 기피 사유를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이래서 정인을 많이 신청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주더라. 왜 정인 안 받아주냐? 이게 기피 신청.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여기 정인이 뭐 필요하냐고. 이재명이 네 녹취록이 증거야. 그렇지. 네 녹취록을 딱 털고 이게 위정 교사인지 아닌지 법리 판단하면 되잖아. 거기에 무슨 정인이 필요해. 근데 명분은 증거 채택을 안 해준다. 이래가 기피 신청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일반인은 어림도 없는 전략인데 이게 만약에 일반인은 판사한테 혼나죠. 거기서도 혼나고 나중에 다른 사건도 있는데. 그럼요. 야, 그런데 이제 이재명은 할 수 있다. 이재명은 합니다. 뭐든지 이 상상 초월하는 기상천외한 이걸 다 하고 있어요. 이재명은 이 방법이 있었네. 이거는 그러면 방어도 못 하잖아. 기피 신청해 버리면 배성희 변호사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진짜 난감하죠. 그렇게 되겠네. 어제 참고로 제가 수요일날 김만배하고 최윤결 재판 갔거든요. 김만배하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살이 너무 찌가 처음 몰라봤어요. 그래요? 아니 왜 이래 살이 찌습니까 했더니
처음에 대장 터지고 아, 맞아. 스트레스 많이 받아 9kg 빠졌대.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 근데 요즘 마음이 좀 편한지 7kg 다시 찐대. 7kg. 제가 그랬지. 아니 왜 그 신앙님이 책을 1억 5천에 왜 사주세요? 이랬더니 뭐래? 서 변호사 그 책 값어치가 한국을 벌써 3억에 산다. 그러나 깎아서 1억 5천에 샀다는 거야. 깎아서 샀다. 3억짜리 책이 한국일보에서 3억에 사주려는 걸 1억 5천에 나 부가세까지 끌어가 샀다. 이러고요. 그다음 또 제가 계속 그랬죠. 재밌네. 천화동이 1억 428억 그래. 왜 안 밝힙니까? 뭐라고 그래? 지금 대장동에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그 이재명 거라고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7명이 밝혔습니다. 이거 7명.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7명이 있다. 이거 일반 패널들은 잘 몰라요. 많이 연구해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은 남욱하고 정우영. 예, 정 누구? 조우영. 조우영. 조우영, 그 다음에 둘뿐이 모르겠는데. 남욱이 중요하죠. 남욱. 그 다음에 조우영. 그 다음에 유동규. 유동규. 그렇지. 유동규. 그렇지. 그 다음에 정영학. 정영학. 그 다음에 정민용. 정민용도 있네. 여기까지도 알아만 많이 하는데 또 있어. 이게 5명인데. 6번째가 과거의 김만배. 과거의 김만배. 지금 김만배 아니고, 아니, 과거에 당신이 그분 거라고 했잖아. 과거의 김만배 6번. 7번 또 있어요. 그분 거라고 했지. 또 있어요. 중요한 게 김용. 김용이 언제? 김용이 이랬어요. 야, 우리 428억 맡긴 한 거 있으니 빨리 20억 줘. 이게 저수지 우리 돈 줘. 이번에 법정 구속된 그 사건. 그게 보관해나 우리 몫을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 몫 달라. 그렇지. 20억이. 그렇지. 경선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낙연하고 시작이 됐고 자기가 호남 지역 조직을 맡았어요. 김용이. 그러니까 이낙연의 텃밭인 호남에 가서 조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428억 저수지 중에서 20억 줘. 우선 줘. 했는데 그게 중간씩 1억 2억씩 주다가 중간에 이 사건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중단된 게 이제 8억.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제가 그 이야기 했더니 김만배 씨가 그러더라고. 야, 그건 내가 동생들한테 내가 그 비용 떠들라고 내 동생들한테 뻥친 거지 내 돈이야. 이러더라고. 이제 자기 돈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걱정되는 게 그 돈 자기가 가수금 다 빼가고 지금 100억 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 1호에 100억, 100억 좀 100 몇십억 남아있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난 428억 있는 줄 알았어. 그러면 압류대가. 그러면 이재명 돈이 지금 다 새 나가고 있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계속 근데 빼가 보내고, 딴데 빼가 보내고, 원래 그 1200억이 배당됐던 돈이거든. 그렇죠. 지금 이게 본인 말로는 확인해 봐야 될 건데, 검찰에서 압수 보존했는데, 한 100 몇십억 남아있대. 본인 자기가 말로. 옛날에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끝까지 자기 거라 하지만, 지금 모든 사람이 이재명 거다. 1대7이네. 예, 이런 게 상황입니다. 이재명도 자기 거 아니라고 하니까 2대7이구나. 재판 이야기 하나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송영길입니다. 송영길이, 좀 전에 이제 판사들 이야기 많이 했는데, 송영길이 영장실질심사를, 다음 주 월요일 봤죠? 자, 유창훈이 맡았어요. 유창훈이 맡았는데, 이게, 일단 두 가지를 제가 알고 싶은데, 이 검찰이 유창훈을 선택을 한 것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유창훈이 이번에도 기각할까? 일단 검찰이 선택했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선택했다. 했다고 제가 이게 취재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이게 영장은 무조건 3명이 한 주씩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 3명 영장판사가 한 주씩 돌아가면서 3주에 한 번 자기 차례가 오네요. 그렇죠. 이거는 검사가 모를 수가 있을까요? 매일 공판 검사가 수십 명인데. 그러면 영장 청구했을 때 담당주. 아. 그러니까 이제 유창호를 검찰이 택했다. 택했다. 그건 100%고. 그건 취재로도 확인했지만 논리적으로도 그건 맞아요. 취재로 확인했었다. 확인했어요. 검찰이 택했다. 취재 떠나서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송영길, 수사 검사가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어느 판사에게 배당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구도네요. 그럼 100% 알죠. 한 주씩 돌아가니까. 그래서 저번에 김의겸이 유창훈을 일부러 한동훈이 선택을 했다. 그렇죠. 서로 동교다 해서 거짓말 한 적도 있었잖아요.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건 근데 잘못된 제가 거고. 취재한 거는 그게 아니고 왜 선택했느냐. 왜? 이걸 취재한 거지. 그렇지. 세 가지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장이 발부될까. 세 가지 왜 선택했냐.
그게 이제 뭐 발부가 나와요. 자, 첫째, 그 검찰이 유창훈을 선택한 이유 첫째, 이재명 부담감. 이재명 부담감. 이재명을 유창훈이가 기억을 시켰잖아. 그렇지. 그때 엄청나게 요구도 묻거든. 예. 플래카드 지금도요. 아, 지금도 중앙지법 가니까 개딸이냐 유창훈 맞아, 이게 맞아. 붙어 있잖아. 예. 많이 뗐어. 강남역은 다 뗐어. 예. 근데 중앙지법 앞에 어제도 제가 확인했어. 유창훈이 개딸이냐. 그러니까 비난을 워낙 받으니까 이게 그 이번에 송영길까지 기각하면 네. 진짜 유창훈이는 판사장을 힘들어요. 힘들죠. 송영길까지 기각하면 본인의 개인 스트레스도 그렇지만은 본인의 또 판사 유창훈에 대한 명예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이재명도 말도 안 되게 기각된다. 송영길까지 기각하냐. 그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발부 가능성이 높다. 이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 중요한 게 강내구하고 박용수를 발부한 게 유창훈이야. 아, 그렇지. 보좌관하고 예. 강내구 그다음에 박용수 보좌관 발부한 게 유창훈이야. 근데 그 꼭대기에 있는 송영길. 그러면 그 위에 높은 사람을 밑에 사람 발부했는데 밑에 사람 위에 사람 기각하면 이게 판사냐 말이야. 맞아. 이게 두 번째 이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재밌더라고. 그래 유창훈이 네 한 번 기각하면 근데 송영길이를 재청구하는 데는 아무 부담이 없죠. 그렇죠. 이재명이 지금 재청구하려니까 막 눈치 보고 하잖아. 이원수 쫄아가. 그렇죠. 네. 근데 송영길이 그래 유창훈이가 기각하면 비난 여론이 크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검찰이 한두 개 남겨놨어. 10대 대납 이런 거 이게 지금 수사 중에 있거든. 몇 개 빼놨어. 그러니까 유창훈이가 기각하면 비난 여론이 유창훈이 되면 검찰에서 바로 보안 수사해서 또 재청구하면 다른 판사가 해 이제. 이제는 유창훈이는 못 오게 내규가 돼 있잖아. 이민수나 윤재나 요거까지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에 두 개를 보고 유창훈이가 발부하는데 근데 최악의 경우 안 해도 재청구가 예정돼 있으니까 부담이 없다고 보면 검찰은 꽃놀이를 부르는 검찰도 독해졌네요. 이것저것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했어야지. 왜 그 송영길이는 배지 갖고 만만하니까. 근데 왜 이재명이 겁내느냐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또 열받네. 쫄지 마라. 이재명. 쫄지 마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제가 옛날에 몇 달 전부터 방송 가가지고 송영길이 물어봤잖아. 그때 제가 농담으로 야 유창훈이라도 발부해. 맨날 이랬거든. 맞아. 근데 진짜 유창훈한테 보낸 거예요. 맞아. 여기 저 법대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유창훈이라도 발부돼. 예. 근데 뭐 저는 발부된다. 왜 유창훈이가 겁이 많아요. 서태에서도 많이 받고 자기는 이게 그때 그 이재명이를 기각한 거는 개딸들이 그 협박이 무서운 거야. 그렇죠. 개딸들이 막 소총으로 쏴가지고 가족도 신변 이랬거든. 근데 송영길이 발부해봤자 뭐 누가 그러겠어. 송영길이 뭐 소딸이 있어? 없잖아. 개딸이 있어 소딸은 없잖아. 송영길이는. 따라서 저는 발부한다 봐요. 야, 그러면 그 송영길이 발부가 되면은 송영길하고 이재명이 원래 이심송심이었잖아요. 그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그 당 대표로서 경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될 송영길이 막 이재명 편드는 바람에 이낙연 쪽이 부글부글하고 이심송심이었는데 송영길이 월요일날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이재명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저는 송영길이는 하는데 이재명이 되게 빨리 청구해야 되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제가 수감자들 많이 만나보잖아. 수감자. 교도소 간 사람한테 뭐가 묻고 싶니? 많이 물어봐요. 제일 많이 묻고 싶다는 게요.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짜장면이 제일 묻고 싶대요. 왜 그럴까? 그 교도소 들어가면 뭐 짜장면이 없잖아요. 짜장면 안 파나? 안 팔죠. 뭐 매점 같은 거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뭐 별의별 거 파는데 짜장면 안 팔아요. 그러니까 그게 묻고 싶으니까 송영길이 더 직감하고 내 마지막 짜장면 한 그릇 묻고 마지막 짜장면 한 그릇 묻고 하자. 근데 그게 단골집인가 봐. 그러니까 5,000원짜리 공짜로 주지. 이거 가지고 마치 자기가 국민 지지들 뭐 받는 것처럼. 옆에 손님들도 뭐 자기를 응원했다고 그러고. 그냥 단골집에 가니까 뭐 불쌍하니까 교도소 고갈 그 짜장면 한 그릇 주는데 그걸 이렇게 묻고 또 찌꺼기 남은 걸 개 준다고. 애완견. 시시인가 뭐 있잖아, 개. 개한테 양파 주면 죽습니다. 안 된다며요. 양파 먹으면 적혈구가 파괴돼가지고. 그거는 평소에 개를 안 길러봤다는 거예요. 평소에 개를 길러본 사람은 양파를 절대 안 준대. 그러면 개는 다른 사람이 대신 길러주는 거야. 개 그러니까. 길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문재인 그 애완견 기르는데 뭐 몇천만 원 든다고 했잖아요. 송영길이는 전부 쇼하는 거예요. 아, 맞네. 자기가 기르는 개가 아니네. 그냥 개 주인은. 아니, 평소에 개 기르는 사람이 짜장면 그 양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개 주인은 주인인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뭐 사료 만들어주고 이게 아니구나. 아이고, 참네. 재판 하나 더 중요한 거. 예. 바로 이제 백현동의 김인섭이가 종결했습니다, 어제.
아, 맞아요. 제 기자들 제가 많이 보냈습니다. 어제 기자들 많이 갔어요. 예, 깜빡 잊었어요. 예. 제가 이 백현동에 김인섭하고 정바울이가 있잖아요. 예. 정바울은 아직 재판 종결 안 됐어요. 그분은 이제 400몇십 횡령죄로 예. 있고, 이제 김인섭이가 네. 77억 받은 거죠. 예, 그래서 구형이 5년 예. 떨어졌나요? 예. 여기 이제 그 어제 종결하니까 제가 기자들 보고 다 가봐라. 예. 이게 미리 보는 이재명 재판이다. 전화를 다 했어요. 예. 기자들 어제 많이 갔을 거야. 평소에 기자가 없어. 예. 그 재판에. 워낙 이재명 관련된 게 너무 많아서 예. 그 담당 기자들이 제가 TV조선, 채널A, 조선일보 다 전화했다니까. 제가. 예. 근데 법정 최고형입니다. 구형 5년이? 예. 법정 최고형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공무원이 돈 받으면 뇌물이죠. 예.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잖아. 예. 10년 이상. 예. 근데 김인섭이는 민간인이잖아. 예, 77억 민간인. 민간인이니까 1,000억 받아도 5년이야. 아. 알선 수재가 공무원이 5년 이하야. 알선 수재니까 뇌물이 아니니까 이건. 예. 아. 민간인은 그냥 1조 받아도 5년이야. 예, 민간인에게는 뇌물죄를 적용을 못 하니까 예. 알선 수재만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5년이 법정 최고형이고. 성남시장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선고가 2월 13일입니다. 예,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예. 이거는 완전히 이재명 대표 판결을 미리 보가 하고 똑같습니다. 김인섭이가 유죄가 나오잖아. 네. 유죄가 나오면 이게 왜 유죄냐? 김인섭 죄가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정바울이가 신청할 때는 2단계도 안 올려주더니 그렇지. 김인섭 당신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4단계를 올려주고 50m 만리장성 같은 옹벽을 해주고 그다음에 연구개발시설을 예. 줄이고 아파트를 늘려주고 그 임대아파트 확 5대5에서 4대6으로 예. 늘려주고 예. 그다음에 거의 90% 이상 임대아파트로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일반 분양으로 바꿔주고 예. 이 모든 게 김인섭 니 때문 아니냐. 이게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이 꼼짝 못해. 김인섭 왜 그러면 그 김인섭 뒤에는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재명이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해줬다고 했죠. 아, 그렇지. 선거부에 예, 국토부 협박. 예. 그러니까 이제 미리 보는 건 저는 이재명이 끝나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국토부 협박이 아니고 김인섭의 로베에 의해서 4단계 상향이 용도가 상향이 되고 다른 특혜가 막 있었다. 법원에서 땅땅 해버리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선거법은 뭐 볼 것도 없잖아요. 볼 게 없네. 예. 여기서 제가 중요한 제안을 하는 게 이재명이 선거법에 그 백현동 있잖아요. 예. 자, 국토부 협박 직무유기 이렇게 하지 말고 혁신도시 특별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프레임 접근하면 꼼짝 못해. 뭐냐 이재명이 워딩이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강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토부에 이제 압력을 느껴서 해줬다 이랬거든. 예. 근데 혁신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강제로 할 의무가 없고 적이 판단해라. 이거는 맞아. 그 공문 있잖아요. 공문이 있잖아요. 예. 국토부에. 혁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식품연구원 부지가 식품연구원이 다른 데 떠나는데 그 식품연구원 부지를 무슨 뭐 상향 조정하고 뭐 용도 변경하고 이게 그 혁신도시 특별법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지역은. 그러니까 이제 그 협박이냐 아니냐는 느낌이니까 이재명이 다툴 여지가 있지. 네. 근데 그때 이재명이는 혁신도시 특별법의 대상이라서 국토부에서 협박해서 했다. 이랬거든. 네. 근데 혁신도시 특별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이 나와버렸잖아. 그렇지. 공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걸 이재명 변호사들이 먼저 알았어. 이재명 변호사들이 에이스 때는 다 선거법에 가 있거든. 김종건, 그다음에 이성엽, 네. 선거법에 가 있잖아. 그래서 이놈들이 들고 놓은 논리가 있어. 그래, 거짓말 했다. 맞아. 거짓말 했는데 어쩔래? 네. 야, 나 국회에서 거짓말 했는데 국회에서 고발 안 했잖아. 고발 안 하면 처벌 안 한다는 관례가 있다. 그게 대법원 판례가 있더만.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네. 친고죄는 아니지만 국회에서 대법원 고발 안 하면 국회 정언감정에 처벌 안 한다는 네.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측에서 자 국회 그걸 고발 안 해서 처벌 못하고 그다음에 그 법에 보면 다른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법에도 처분받으면 안 된다는데 그걸 우리는 물건으로 지대. 정언감정법.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 판례 중에 국회에서 위정했을 때 고발 없으면 국회 정언감정으로 처벌 못하는 거 맞아. 네. 근데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으로 처벌한 판례가 있잖아. 그렇죠. 그 판례가 나왔어요. 그 판례가 있잖아. 네. 이걸로 우리는 이게 이재명 처벌해야 된다. 그렇죠. 이 논리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그 아젠다를 혁신도시 특별법을 위정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고발 없어 그 법은 안 해도 공직선거법에 네. 처벌한다는 판례가 있다. 네. 이러면 이게 이재명이 꼼짝 못하고 네. 그게 자살골 되는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가 만약에 이재명 수사를 맡은 검사였으면은, 검찰 지휘부였으면은, 이재명 벌써 한 10번도 더 구속됐다. 이런 논리를 갖다 대면은 판사도 꼼짝 못하죠. 판사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으로 구속이 돼야 되는 범죄 혐의를 다 지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만 들어봐도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얼마나 명확한지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총선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까 그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지금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지고 하면은 총선 전국은 확 이제 분위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좀 더 진전된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아마 다음 주에는 결정이 될 거예요. 예. 국민의힘. 자, 다음 주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만나 뵙기로 하고 오늘 12월 16일